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비서 다드림의 김소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때론 험하고 또 때론 미끄럽죠. 하지만 잠깐 미끄러울 뿐 낭떠러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언제나 희망은 모든 일은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저희 다드림 뉴스도 여러분들께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편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한 기업의 홍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SNS를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이 홍보를 하거나 SNS를 운영을 하신다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에 포커싱을 해서 컨텐츠를 생산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쓸 것이 없거나 독자들 입장에서 재미가 없는 그런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조직이나 되게 많은 스토리들을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만 봐도 회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자 자체가 굉장히 좋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창업자와 같이 뜻을 함께한 그런 구성원들도 각자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 구성원들이나 창업자분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을 막 끄집어내서 주제별로 스토리 모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시기적으로 꺼내 놓으셔도 되고 계획해서 아니면은 뭔가 이슈별로 꺼내 놓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되게 활용하는 모든 미디어에 따라서 소셜 서비스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사진 미디어들이 따로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패스나 뭐 아니면은 뭐 플리커나 이런 미디어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미디어별로 회사의 채널을 열어놓고 뭐 영상은 유튜브에 모으고 예를 들면 사진은 플리커에 모은 후 그거를 합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합쳐서 블로그를 베이스 기지로 삼아서 블로그에 컨텐츠를 모아서 글을 쓰고 그거를 배포하는 그런 채널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서 독자들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셜미디어는 그 운영하는 사람의 그런 뭐 성격이나 뭐 회사의 그런 문화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인해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예상치 않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게 되거나 굉장히 복합적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는 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활용하고 싶거나 혹은 만나고 싶거나 친해지고 싶을 수 있도록 제가 매일매일 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 관계 구축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만남을 통했을 때 굉장히 그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문턱을 낮추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뭐 내가 사귀고 싶을 때 혹은 나한테 만남을 청했을 때 열린 마음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오픈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관계를 구축할 때는 이렇게 너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도움을 줄 거라면은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도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도움을 주더라도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필요치 않을 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드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는 그거를 너무 사양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아주 기꺼이 감사하게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일관되고 투명하게 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영이가 설명해드리는 내 손 안의 정책,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그만큼 알찬 정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이 아이디어 왠지 대박 날 것 같은데 하는 아이디어 있으세요? 그러면 주목해주세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개인 또는 팀이라면 누구나가 참여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상금도 있다고 하니까 얼른 서둘러 주셔야겠죠? 자, 신청은요, 소상공인진흥원 지금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고로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해주세요. 실전 창업리그 참가자 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이냐고요? 우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의 사업을 지원하고 시상까지 해드립니다. 신청 자격 보셔야죠. 개인이나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라도 누구나가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당연히 팀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살펴볼게요. 제품을 만들 때 돈 많이 들잖아요. 1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계획, 타당성 등에 대한 멘토링까지 다 해드리고요. 와, 상금 두둑합니다. 얼른 지원하셔야죠. 자, 신청은요, 창업넷 긴 주소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페이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꼭 해주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주요 국가 경제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중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진핑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 정책이 빛을 발하는 걸까요? GDP는 지난해 대비 8.2%, 그리고 내년에는 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라질인데요. 공공부문 투자 확대, 그리고 세금 감면의 효과를 보는 걸까요? 민간 부분 소비 증가로 GDP는 3.5%, 그리고 내년에는 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세요. 오늘 준비한 다드림 뉴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희 다드림 뉴스는 여러분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페이스북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고요,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2주 후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